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국내 증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전보다 더 조정을 받으면서 2% 넘게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 하락하면서 양시장에서 개인만 물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일 특성상 매도세가 강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6천 명 넘어서면서 사태 진정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마스크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소식 전해지면서 애국 테마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시장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채널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이용 방법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가 나갑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지환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했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뭐 급등과 급락을 바닥권에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손바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팬데믹 현상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 지난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크고 강했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갭을 메꾸는 시점 정도, 1차 정도에서는 좀 조정을 다시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어제 이후 오늘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까지는 직전 저점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다만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편인데 그 부분은 미국 시장의 이제 상승을 좀 이끌었던 종목들,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관련된 마이크론 관련된 종목들 보면 이번에 바닥을 잡을 때 물량과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을 보면 바닥을 잡을 때 물량들이 훨씬 더 크게 들어와 있고 특히 조정 구간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저점을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직전 저점을 훼손할 만큼 뭐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확대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다만 우리 시장은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조금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지난 두 번의 저점을 잡았을 때 그때의 주체가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이 이제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크지 않더라도 오늘은 한 2,000원 정도가량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다만 다음 주 이제 초반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놓고 테스트가 벌어질 때 개인과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하는 전략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는 오늘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도 빠졌다 뭐 당연한 논리인데요. 중요한 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확산을 보셔야 됩니다. 워싱턴 스테이츠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스테이츠도 합해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197명, 그리고 사망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이 오늘 급락한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WTO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을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미국이 그 자체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핵심적인 센터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약간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이런 흐름이
이번 달 18일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이번 달 하순이나 돼야 이게 잠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는 제가 보는 200일선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주 삼성전자, SDI 저점에 매수하신 분은 그냥 보유하시기를 내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다우 30 지수 그 산업 지수는 다우존스 30 지수는 지금 20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도 약간은 헷갈리는 편입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골드바나 골드 ETF나 이런 쪽은 가지고 계시고 환율은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데 제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1220원은 돌파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내 지수로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가 그 배트맨 3부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갭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59,000원에서 57,000원 사이가 갭이 발생했는데 이거 돌파하기 어렵다 한 번에. 그래서 오늘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직전 저점인 54,000원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화까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니까 뭐 지금 너무 공포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IT 부품주하고 이제 PT 오늘 뭐 시젠 상한가 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서로 순환매가 돌아가니까 그쪽으로 순환매 단기 매매를 하시되 제가 바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서 시젠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단 키트가 빨리 개발돼 가지고 우리나라 의학 기술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학 기술에 대해서 한번 그런 서광을 비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1405님이 보내주신 코리아 서킷입니다. 11,600원에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코리아 서킷은 IT 섹터 내에서 PCB와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이 PCB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그 IT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초반의 주도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제 9월달 저점을 다지고 10월달 상승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PCB 관련된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좀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좀 하락 쪽으로 좀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보시면은 주가 자체 흐름은 견조한 편입니다. 이번 단기 급락은 좀 큰 편이지만 하지만 이제 좀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전에는 PCB가 거의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끌었다가 반도체와 5G, 2차 전지 쪽으로 주도세가 넘어가고 최근에 이제 MLCC 쪽으로도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분명히 이제 개선 중에 있고 올해도 업황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9,320원이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점인데 여기를 박스권 하단으로 잡으면 크게 이탈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9,320원 지지선이고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한 30% 비중이 한 종목의 전체 계좌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꼭 하시겠다면 지지선 9,320원이니까 그 위에서 한 9,700~800원, 만원 정도 요 근처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서 매수 가격이 11,600원인데 일단 목표 가격은 위쪽에 1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루입니다. 5147님이 보내주셨고요. 2,87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파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1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그 본업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테마나 이슈는 말씀드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2017년도, 18년도는 적자가 났다가 올해는 2019년도죠. 소폭 흑자나 이렇게 재무구조는 좋아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주인데 그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 번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 또 2월 3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을
2,870원에 들어가셨는데 종가가 뭐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두 번 그 시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날 뭐 예측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가에 아니면 월요일 날 매수 가격에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2627님이 보내주신 액트로 1,480원에 비중은 12%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아마 매수 가격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마 최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품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IT 섹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4분기 삼성전자 IM 실적이 굉장히 큰 폭 뛰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목을 좀 받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락은 일단 박스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좀 위쪽에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빠져나오시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1,600원인데 실적이 뭐 나빠지거나 펀더멘털에 악화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를 시장이 너무 크게 밀리지 않으면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00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은 14,800원에 매수하는데 거기가 최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4,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IT 종목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좀 진정이 되고 전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반등의 영역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14,000원 제시해드린 이유는 섹터 자체가 IT 내에서 그렇게 주도 섹터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서 14,000원 정도의 청산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LG 디스플레이고요. 15,200원에 비중 20%.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요. LG전자가 37.9%,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7.15%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이 계열사죠. 뭐 수년 전에는 삼성 텔레비전이냐, LG 텔레비전이냐 하면 LG 금성 텔레비전을 봤죠. 그것은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 얘기고요. 잠깐 제가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한 30초 더 늘리는데요. 2016년도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2017년도는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929억, 작년 2019년도는 영업적자가 1조 3,59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비전이 있느냐? 그러면 LG 이 파죽 공장에서 직원들을 일부 퇴직을 시키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사적인 내용은 제가 뭐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지금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중이 15,200원에 20%입니다.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저 생각은 20% 중에서 15% 정리하시고 5%만 가지고 보시자고요. 제가 보는 생각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신저가인데 이거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중을 20% 중에서 5%만 하자. 그냥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정도로 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2년 내지 3년이 앞서가는데 LCD, TFT LCD 쪽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이 앞서가고 있다. 비슷하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가 수율이나 가격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반등 시 비중을 20% 중에서 5%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4144님이 보내주신 INC 5,500원에 10%인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INC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좀 큰 폭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펀더멘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큰 폭으로 좀 밀렸고 지금 현재 이제 좀 보면 다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당히 낙폭도 크고
실적 개선 정도도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형성됐는데 막상 지금 1월달, 2월달 반도체 수출 동향을 열어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이 보였다.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아래쪽에 3,800원 정도 여기를 지지선 좀 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된지 좀 반드시 확인 좀 잘 해보시고요. 3,800원 지지선으로 놓고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4,600원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번 부딪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개연성이 좀 크고요.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부딪혔다가 내려왔다가 만약에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주도 섹터에 들어와 버리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5,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키스트입니다. 3,100원의 비중은 30%. 요즘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어떻게 예. 보세요? 키스트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SM이 31%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뭐 일부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최근에 기생충 테마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 시장의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JYP 뭐 이런 같은 엔터 업종들이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는데 오늘 하락이 약 3.7%가 나왔는데 그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업종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지금 안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류가 대표적인 한류가 동남아나 중국에서 어떤 그 흥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2월 17일 날 4,540원까지 시세 분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3,100원에 30% 비중도 많습니다. 올라오면은 3,000원, 3,200~300원에 매수 가격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테마를 매매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반등식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제약이고요. 4,0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 이번 급락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임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지 항생제, 뭐 항바이러스제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나마 이제 낙폭인 시기에 낙폭이 좀 줄고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삼성제약도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릴 때 밀려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다시 박스강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래쪽에 이제 3,615원을 제가 이제 이탈하더라도 일시적 이탈 이제 보자는데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쪽에 보면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4,600원 제가 설정을 계속 해드렸고 만약에 이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돼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차 목표 가격은 5,400원입니다. 4,000원에 지금 비중 한 30%니까 일단은 3,615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유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 섹터 내에서 지금 보시면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청산을 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제약주에서도 테마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4,6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KG케미칼 16,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G케미칼은 지금 16,500원에 20% 말씀을 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2, 3월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저항선으로 돼버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뭐 이 종목은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이 주식 지분을 45.9%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뉴스 채널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초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지나가서 보시면은 이게 가격의 급수예요. 여기는 전에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15,000원에서 10%죠 마이너스. 여기서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오늘 뭐 13,250원인데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2019년도 2, 3월에. 지금 주봉으로 보는 내용은 주가 흐름은 그렇고 지금 차트가 100%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데일리 그룹이 지금 나름대로 곽 회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15,000원 바운드리를 좀 넓게 잡겠습니다. 비중이 20%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반등이 나오면은 가격이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기 보여드리는 1월 17일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으로는 2월 18일 날 나온 15,350원을 도달할 걸 보고 있습니다. 저점은 나왔는데 기간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회사 업종을 떠나서 15,000원, 17,000원 직전까지 비중을 장기로 생각하시면은 20% 중에서 5%만 장기하시고요. 그리고 15%는 거기서 반등 시 비중 축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하고 5%만 장기로 가져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인던데요. 65,000원에 45%,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렸는데 비중도 또 상당히 높아요. 예, 굉장히 이제 비중도 높으시고, 65,000원에 이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코오롱 관련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자기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과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오롱 인더도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밀릴 종목은 아닌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코오롱 그룹 전체에 대한 이 신뢰성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보사를 비롯한 코오롱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룹 전체가 다 신뢰성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세제나 IT 섹터 소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의 펀드 물량들이 좀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신뢰성 문제가 걸려버리면 펀드 물량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하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수급의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저점을 좀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정도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을 아직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매수가가 상당히 위쪽인데도 아직까지 저점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저점 확인이 우선일 것 같고, 지지선은 어차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뭐 기다렸고 매수가 너무 밑에 와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로 좀 넉넉하게 좀 잡으시고, 1차적인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 가격 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만 원 지지선으로 반등 줬을 때 1차 목표 가격 5만 원 세팅을 해드리고요. 이 5만 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아마 좀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2차 목표 가격은 이제 매수하시까지 6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는 체질 개선의 펀더멘탈 개선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반등을 주게 되면은 5만 원 내외 정도에서 청산후 종목 한번 교체하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42님이 보내주신 한섬 27,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 홈쇼핑이 34.5%, 국민연금이 11.27%, 이게 주식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꼭 회사가 좋은 건 아닌데, 그전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검증이 됐다는 종목으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업종은 여성 의류 쪽에 패션 쪽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잠깐 그림을 보신다면은 지나간 그림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수하는데 여기서는 딱 매수가 되거든요. 저점이라 생각 들어가지고 직전 저점이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주로 보는 이 150일, 120일 경기선이 지금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주식을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매수할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1월 중순에 나왔어요. 이 이슈가.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 디세션에서 리세션으로 가느냐, 뭐 WTV로 가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했는데, 그 충격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이 지금 20%니까 많지는 않으신데 회사 내용도 견실합니다. 지금은 추가 하락하더라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3월 18일 이후에 어차피 이게 뭐 지나가는 뭐 병용군에 관련된 이슈는 예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뭐
예전에 그 사스 같이 반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급속 퍼지는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일단은 물타기 안 하시고요. 20%니까 올라오면은 제가 보기에 29,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는데 27,500원에 조금 로스가 생겼는데 회사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봐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 이후에 보유 종목 진단을 다시 의뢰하시든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비중 축소하시든지 또 중기로 가져가시든지 그때 결정을 하시자고요. 오늘은 그냥 인내하고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KMW고요. 52,000원에 30%. 오늘은 5G 종목들이 좀 괜찮게 가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5G 종목들이 삼성전자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급락장에서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KMW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되어서 뭐 여행이나 항공, 중국 소비재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5G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2분기 지금 2월달, 3월달 집중적으로 일본과 중국 쪽에 5G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2, 3월달에 이 확장과 들어가는 부분이 주가는 보통 한 1월달 말이나 2월달 초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그 뛸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다시 행보권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길게 보시면 결국 뭐 일본이나 중국이 5G 관련된 시설 확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딜레이 된 거고 2분기 이제 예정돼 있는 뭐 인도나 호주, 미국 같은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MW나 뭐 서진시대처럼 일본, 중국 쪽에 매출 좀 있는 곳이 오히려 주가 상승이 이전 주도주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인와이어리스처럼 미국 쪽이나 이쪽에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더 크게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에 지금 44,350원 여기가 이제 지지점으로 좀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은 1차 만약에 짧게 보는 관점이라면 59,000원까지 좀 짧게 보는 관점으로 하시면 뭐 다음 주 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짧게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좀 5G는 조금 길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도주와 관련된 섹터들은 여기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는 단기 관점으로 가져가더라도 절반 정도는 좀 긴 호흡으로 2분기 이후까지 5G는 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 후반부에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 미국과 뭐 호주, 인도와 관련된 이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또 크게 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중기 관점은 이제 7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다 전략 매도가 아니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목표가. 그래서 44,350원 지지선으로 하시고 1차는 59,000원, 2차는 7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른손 E&A고요. 6,400원에 25%. 기생충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좀 고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 회사는 뭐 지금 기생충이 뭐 그 기생충이 아니고요. 드라마 기생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첫 번째 움직이는 회사에 움직이는 그 이슈나 뉴스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요. 문양권 씨가 28%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보시면은 재무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재무구조는 지나간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2016년도 영업이익이 150억, 17년도 마이너스 적자 13억, 18년도 마이너스 230억 적자, 올해도 마이너스 184억. 그러니까 3년도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매출액도 417억, 314억, 300억, 153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적자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생충에 관련된 영화나 게임 콘텐츠 쪽에서 지금 매출이 이 기생충 때문에 그냥 드라마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지 회사 자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셨는데 6,400원에 제가 보기에 최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그 전날 제가 잠깐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고점에서 돌파를 못하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로스컷을 못하시면은 제가 뭐 의사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아픈데 저도 같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거기서도 과감하게 손절 안 하시게 되면 이 뭐냐면 환자의 그 아픔이 이 전이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정치권에 계신 분한테 내가 감히 경고를 하는데요. 초창기에 한국, 중국, 일본이 글로벌 확산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방역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가 그 위세가 높아졌다. 제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5,000원에 전 고점에 나와 있는 5,000원에 머뭇거리면은 일단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성 투자자분들은 이 꼬리가 무슨 의미 하시는 거 아시죠?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꼭 참고하셔가지고 뱀이 그 호랭이나 이런 거 마를 때 꼬리를 확 말거든요. 무섭습니다. 이 차트의 꼬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물타기도 안 하시고 그냥 보시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해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반등하는데 그때는 3,500원, 4,000원. 거기서는 비중을 25% 중에서 20%를 늦었으나마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네, 바른손 ENA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네, 코스피가 2040선에서 마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2.13% 꽤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까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고점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쭉 미끄러져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33포인트까지 장중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개인이 7,847억 원대 꽤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도 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총 1, 2위 종목들 모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하면서 50만 원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18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도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물산 모두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현대차가 3%대로 많이 빠지면서 11만 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빠지고 있죠. 1.24% 내려가면서 642.14포인트에서 오늘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만나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오전장에 646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12시가 되기 전에 저점까지 637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그래도 장 마감되기 직전에 소폭 올라주고는 있습니다. 642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도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153억 원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에서 살펴보시면 금융투자도 592억 원 팔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각각 85억 원, 52억 원으로 소폭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까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룹주들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HLB가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상승장에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내리면서 9만 원 회복도 어려워 보입니다. CJENM도 2.93%,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2%대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JENM 13만 원 회복도 어려워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 개선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호재가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입니다. KMW가 오늘 그래도 5G가 잘 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휴젤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원익 IPS는 모두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3월 첫째 주 시장 마감됐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장 이제 미국 장 하락 영향을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쉬운 점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이 좀 다시 이어졌다는 부분. 지난 한 이틀간 거의 한 3일간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오늘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었고 개인들이 이제 큰 폭의 매수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보면 IT나 바이오 업종은 뭐 시장 등락만큼 좀 내렸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낙폭이 가대해서 상당히 올라갔던 뭐 유통업이나 운송 장비 업종이나 화업종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도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IT 섹터 비롯한 기술주들이 대부분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위주로 한 기술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동조화 현상이 좀 심한데 시장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너무 강하게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장의 반등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좀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될 과정이고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과정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뭐 확산이 진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부분과 함께 수급적으로 개인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과연 개인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전과 다르게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큰 폭의 매수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이번에 하락을 겪으면서 개인들의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시장 여건상 좀 그런 부분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요일장 마감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난 금요일날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좀 겪어야 될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는 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저가가 뭐 이번 주 저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음 주 또 소문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3월 18일, 19일 날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워싱턴주 뭐 이쪽에 캘리포니아 스테이츠 그쪽에 지금 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미국 내까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미국에 있는 보건 당국도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추가로 금리 인하나 뭐 저기 의회에서 뭐 20억 달러 뭐 이렇게 재정 투입을 하려고 좀 하니까 제가 보기에 1900 근처 다시 갈 가능성이 뭐 아직 33% 남아 있는데 시장이 뭐 너무 요동치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말이나 이번 달 18일 지나면 이게 잠잠할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뭐 날짜라든지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 변동성 구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소비에 말씀드린 사스나 메르스 같이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이게 닥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주식 차트나 떨어진 주식을 보시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음의 유안을 잡으시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2.16% 내려가면서 2040.22포인트에서 마감될 것으로 마감됐습니다. 2040선 그래도 지지를 해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15% 내리면서 642.72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면요. 11원 10전 올라가면서 1192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0965님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어느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당연히 서정주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3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35.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좀 맞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깃대에서 조금 더 보면.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보면 한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셀트리온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한 30% 정도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해봐야 될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합병 이슈가 났던 부분이 1월달 후반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41만 7천 조, 기간이 28만 조. 이제 가격 대비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좀 더 많이 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간이 130만 주 이상 사면서 외국인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기간이 많이 샀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조금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트는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자회사와의 합병 이슈가 불거질 때 대부분 지금까지 관례는 대주주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은 쪽에 사실 유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다.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판매사이기 때문에 사실 몸통과 다리의 관계입니다. 그 차이가 없지만 굳이 그 안에서 나누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진 INS 9,0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꽤 되는데요. 예, 비중 9,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뭐 5분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보유하신 9,000원에 30%를 제가 의견을 낸다는 게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좀 봐주시면은 이 종목은 첫 번째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9,000원에서 7,500원 전후까지 하락한 요인이 그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업종이 불소 수지하고 CPT 코팅 닥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계설비 공사 쪽에서 특수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물론 뭐 제가 그게 뭔지는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지나간 영업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분일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이나 기계 설비에 대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재무구조가 적자 난다든지 그건 아닌데 최근 2019년도 6월 달까지는 분기 적자가 나다가 27억 적자가 나다가 작년도 2019년도 9월 달부터 30억 흑자, 32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분기로 본다면요. 그거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소수지와 CPT 코팅 닥트에 관련된 기계 설비의 특수 개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뭐 롯데건설도 뭐 건설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마 그 잠실 롯데 그 120층짜리 그걸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술력이 롯데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다만 세 번째는 비중이 30%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반에 매수하신 가격 9,000원에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술력이나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은 30% 비중이 많고요. 20%만 장기로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매수 단가 9,000원에서 전후에서는 일단은 10%는 비중 축소를 하시자. 그래서 20%하고 15%만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불소수지하고 코팅 닥트 CRT에 관련된 회사 내용을 이 보유하신 의뢰자분께서는 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그리고 중국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국제약품이고요. 5,780원에 30%.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테마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테마주들이 특히 마스크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조금 적게 올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만약에 테마주로 접근하실 것 같으면 가장 핵심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은 5,230원 지지선에,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수익권에 이제 들어갔는데 위쪽에는 7,150원까지 일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보통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부분을 보면 1차 상승을 제외하고 2차 상승부터는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뜨고 다시 월요일 날이나 월화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목표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다시 밑쪽에서 잡는 게 좋다. 지금은 오늘 다시 이제 이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코로 들어가서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 테마가 또 다시 형성됐거든요. 아마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마가 형성될 건데 그때는 절대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 내에 반등을 주고 상승을 줬을 때 차익 실현하고 또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4591님이 보내주셨고요. UTI 16,300원에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UTI 의뢰하신 16,300원에 25%인데요. 어제 오늘 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핸드폰 관련 종목인데 기간 조정이 길고 거래량이 이 정도 유지한다면은 25%인데 좀 비중이 많습니다. 한 20%, 15%? 그 정도만 보유하시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23,500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은 한 20%? 지금 뭐 오늘 어제 저점이 저점으로 보는데 말씀드린 이것도 저기 피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생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각국 정부가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금리 인하만 했는데 재정 투입까지 해야 되거든요. 늦어버리면은 제가 자꾸 뭐 이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서 그런 게 아니고 늦으면은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조를 쓸 건데 만약에 이걸 주춤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12조 써야 되고요. 15조 쓰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투입을 하셔야 돼요. 늦으면 10조 쓸 거 15조 쓰고 20조 쓴다고.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월요일 날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피해주인데 일단은 목표 가격을 23,500원 잡으시고요. 비중이 25% 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한 5% 내 7% 정도는 19,000원, 2만 원에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목표 가격을 23,500원, 24,000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7,850원에 15%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 시스템 메모리하고 파운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보브 반도체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지금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고 기대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급락할 때 다른 종목들이 많이 급락했던 게 비하면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아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7,850 매수한 자리는 1차 상승 이후에 돌파했던 자리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을 지지선으로 놓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1차 목표 가격은 9,900원까지 보시고요. 이 부분이 코로나19 영향권 벗어나면서 1분기 위에 좋은 모습을 갈 때는 2차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